신데레 논문 통계 분석 연구원입니다. 네, 20강 PLS-SEM 다중 집단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절 변수가 범주형인 경우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분석 기법이 바로 다중 집단 분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멀티 그룹 어널리시스, 그래서 MGA라고 하고요. 보통은 이제 PLS-SEM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거를 PLS MGA 이런 식으로 이제 명칭을 붙이기도 합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다중 집단 분석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제 집단 간으로 이제 조절 변수가 나누어져 있을 때 경록에서 차이 계산을 통해서 조절 효과를 이제 검증하는 방법이 바로 이제 MGA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조절 변수가 범주형일 때 우리가 이제 집단을 어떻게 나누냐면 두 개의 집단으로 나눌 수도 있고요. 두 개 이상이면 이제 다집단이라고 하는데 멀티 그룹으로 이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두 개 집단 혹은 다집단으로 이제 집단을 나누어서 분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연속형 변수인 경우가 있어요. 조절 변수가 연속형으로 측정되었을 때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인위적으로 이제 범주형 조절 변수로 만들 수도 있어요. 어떻게 만드냐면 조절 변수의 평균이나 중위수, 중위값을 가지고 이제 집단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또 살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성별과 같이 이제 이계 집단이 있으면은 우리가 조절 변수가 남자 집단, 여자 집단 이렇게 두 개 집단으로 나눌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스마트 PLS SEM에서는 이제 3개 집단 이상인 경우에도 이제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는 OTG라고 그래요. OTG가 뭐냐면 그룹 차이를 옴니버스 전체적인 각도에서 관점에서 검증하는 거. 그래서 이거를 OTG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체 그룹 간 쌍대 비교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룹이 있다고 하면은 그룹 1이 있을 수 있고요. 그룹 2가 있을 수 있고요. 세 개 집단이 있으면 그룹 3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분석을 할 때 처음에 1번은 G1과 G2를 이렇게 비교해서 우리가 차이 검증을 할 수도 있겠죠. 두 번째는 G1과 G3를 또 비교해서 우리가 다중 집단 분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G1 집단과 G3, G3 집단 이렇게 해서 우리가 쌍대 비교를 한다면은 집단이 세 개인 경우에는 세 번의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다중 집단 분석을 수행해야 된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MGA를 수행하는 기본 절차가 한 4단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데이터 그룹을 나누는 거예요. 전체 올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올 데이터,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집단별로 데이터를 나누는 작업을 수행해야 된다. 그래서 뭐 남자 집단 데이터를 만들고 또 여자 집단 데이터를 만들어요.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전체 데이터를 남자 데이터와 여자 데이터로 이제 구분하는 이런 집단 만들기, 데이터 집단 만들기가 첫 번째 단계로 수행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어떤 걸 하는 거냐면 집단 간 측정 동일성 검증을 해야 돼요. 우리 다중집단 분석할 때는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타당도 신뢰도 검증하는 그런 절차가 있는 것처럼 매우 중요한 절차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미콤이라고도 부르고 마이콤 이렇게도 부르는데 미콤 절차를 이제 수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측정 동일성 검증을 우리가 미콤 절차라고 해요. 그래서 이 기법을 통해서 미콤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집단 간에 우리가 나눈 집단 간의 특정 동일성을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세 가지 정도 크게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형태적 동일성에 대한 검증을 하는 건데요.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그냥 통과가 다 됩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모델을 가지고 남자 집단, 여자 집단을 분석할 거기 때문에 형태적 동일성은 모두 충족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구성적 동일성을 이제 봐야 됩니다. 이 구성적 동일성을 보는데 이거는 이제 요인 동일성을 우리가 보는 그러한 검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단 간의 요인 동일성을 보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평균과 분산 동일성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제 특정 동일성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단계 정도 가면 우리는 실제로 이제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분석을 해서 가설 검증을 하는 이제 단계가 되는데 이때 우리가 많이 쓰는 이제 다중집단 분석 기법으로 부트스트랩 MGA가 많이 쓰여요. 그리고 순열 MGA도 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뒤에서 또 자세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실행 결과를 얻고 이제 하면 이렇게 최종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 분석 결과를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우리가 그걸 해석하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MGA를 위한 기본 절차는 크게 4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거 척도 지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프로젝트를 만들었잖아요. 프로젝트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프로젝트 안에 이제 모델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 모델을 만들기를 하면 이제 우리가 모델명이 딱 이렇게 뜨면서 데이터를 이제 불러올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불러오기를 해야 되는데 데이터를 불러오기 하면 이 창이 떠요. 지금 보이는 이 창이 뜨는데 우리가 이 창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범주형 조절 변수를 쓰일 거를 선택을 해줘야 돼요. 척도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서는 만약에 젠더다. 그러면 젠더에서 이 바이너리를 선택을 해줘야 된다. 이래야지 이제 범주형 조절 변수로서 사용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서 이 지정을 안 해놓으면 아예 이제 범주형 조절 변수로 이후에 분석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우리가 다중집단 분석을 할 때 범주형 조절 변수에 대한 척도를 분명하게 이렇게 설정해 놔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명목형 척도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범주형 조절 변수로 사용하고 싶으면 이제 카테고리카를 하거나 또 순서형 데이터인 경우는 순서형 데이터를 이렇게 클릭하셔가지고 선택을 해놔야 됩니다. 각 측정 변수별로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제 조절 효과 분석이 가능해진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 지정하셨으면 이제 인풋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이제 데이터 그룹을 나누는 이제 방법인데요. 우리가 화면에서 이제 프로그램 화면에서 범주형 조절 변수를 만들 때는 이 아이콘을 이걸 선택해야 돼요. Generate Groups 이거를 선택해야지만 우리가 범주형 조절 변수의 데이터를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연속형 조절 변수인 경우에는 이제 Add 그룹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Add 그룹을 아이콘을 선택해서 우리가 이제 연속형 조절 변수를 평균값 기준으로 한다든지 중위수 기준으로 해서 높은 집단, 낮은 집단 이런 식으로 이제 인위적으로 또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연속형 조절 변수를 이제 나눌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애드 그룹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실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이해가 될 거니까요. 지금은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그냥 지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범주형 조절변수 데이터 집단을 이제 만들기를 들어가면은 이제 데이터 그룹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남자 집단에 30명이 이렇게 들어오고 여자 집단에 이제 30명이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필요시 이제 우리가 네임 이름을 이제 수정할 수도 있어요. 여기 에디트를 눌러가지고 에디트에서 이제 여기 네임을 남자 집단, 여자 집단 해도 되고 여자 또는 남자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편한 대로 이 명칭은 여러분들 집단 명칭은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예를 들면 연속형 변수는 사실 이제 다중집단 분석을 할 수 없잖아요. 연속형을 할 수가 없는데 이 MGA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다중집단 분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변환 과정을 거치는 거죠. 즉 연속형 변수를 뭘로 바꿔요? 연속형을 범주형
변수로 바꾸면 되잖아요. 그 바꾸는 방법이 우리 보통은 이제 평균값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민값. 그래서 이제 처음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 프로젝트 만들고 데이터 부르고 이제 이렇게 하면 그 기술 통계량이 나오잖아요. 그 기술 통계량 보면은 우리가 이제 사용하려고 하는 이제 변수, 예를 들면 여기는 인호라고 해서 개인 혁신성을 제가 채택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여기에 그 데이터 기술 통계량이 나와 있을 거예요, 이게. 3.45가 뭐냐면 이제 평균값이다. 하면 평균값보다 높은 것, 여기를 선택하면, 다운리스트를 선택하면 is higher than이라고 있어요. 이걸 선택하셔서 3.45보다 높으면 뭐라고 우리 명칭을 줄 거냐면 개인 혁신성이 높은 집단, 개인 혁신성 높은 집단 이렇게 이제 만들면 되고요. 이렇게 만들어서 어플라이를 하면은 이제 혁신성 높은 집단이 만들어지고요. 다음으로 다시 또 혁신성이 낮은 집단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이 똑같은 거 선택하고 여기를 is lower than 이렇게 lower than을 이렇게 선택하시고 그다음에 똑같이 3.450 이거를 선택하면 이제 개인 혁신성 낮은 집단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apply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범죄형 조절 변수의 조절 효과 분석을 위한 통계적 모델을 이제 앞전에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왼쪽은 이제 기본적인 이제 조절력과 모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은 W로 표시하니까 조절 변수를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범죄형 조절 변수 분석할 때는 통계적 모형에서 남자 집단 한 번 돌려야 되고 여자 집단 한 번 돌려가지고 이 P1이 계산되고 P2가 계산되면은 그 차이를 계산한다고 그랬어요. 그 차이가 바로 경luc에서 차이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차이 디퍼런스 해가지고 D라고도 표현합니다. 나중에 보시면 돼요. 이거 D가 어떻게 됐다 이렇게 나오는데 D는 디퍼런스의 약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D를 쓰는 겁니다. 여기에 D, 디퍼런스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P1과 P2를 빼면 P1에서 P2를 빼면 이제 개수 차이가 나오고 그 개수 차이를 이제 계산한 다음에 그 개수 차이가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안 한지를 검증하는 것이 바로 다중 집단 분석에 의한 조절 효과 검증이라고 이제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경luc계수 차이가 우리가 인위적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 안에서 다 이렇게 구분해서 남자 집단과 여자 집단, 집단 1과 집단 2를 구분해서 수행해 주니까요. 걱정할 필요 없이 실습 과정을 통해서 익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중집단 분석의 가설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가설은 성별에 따라서 예를 들면 만족도가 충성도에 미친 영향은 다를 것이다. 이게 이제 조절효과 가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제 단축을 사용하면 단축 검증을 하게 되면 만족도가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크다, 작다로 표현하고 싶으면 이제 단축 검증된 가설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위에 표시한 것도 그런 의미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큰 차이는 없고, 요거는 1집단이라는 뜻이고요. 1집단의 경로 개수를 이제 구한 거고요. 요거는 2집단의 경로 개수를 구한 거잖아요. 그래서 1집단 경로 개수에서 2집단 경로 개수 차이가 0보다 크다는 거죠. 0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를 것이다. 그 말이죠. 결국은 미친 영향이 다를 것이다 하는 의미를 이렇게 노테이션으로 표시해 둔 겁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PLSSM 다중집단 분석에서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이제 왼쪽과 같은 우리 모형을 분석한다고 해봅시다. 성별이 이쪽 경로에도 조절 효과가 있고 성별이 또 이쪽 경로에도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조절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거잖아요. 그죠? 각각 이 두 가지 경로에 어, 어떤 개수 차이를 계산해 봤을 때 통계 유의성이 있는지를 보는 게 MGA라고 했는데 이 성별이 이제 이게 뭐예요? 이게 범주형이잖아요. 범주형이기 때문에 이제 남자 집단 한번 똑같은 모형을 어떻게 해요? 남자 집단 똑같은 모형을 한 번 돌리고요. 요 모형 한 번 돌리고 남자 집단 한 번 돌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자 집단 똑같은 모형으로 한 번 또 이렇게 돌리게 되는 거죠. 이게 두 개를 돌려서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품질이 차량 구매 의도에 성별 조절 효과가 있나 없나
이거를 살펴보려면은 이 P1, 1집단의 P1 개수하고 2집단의 P1 개수를 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빼면은 이제 디퍼런스가 계산이 되잖아요. D1이 바로 이제 경록에서 차이가 되는 거고요. 이 경록에서 D1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조절효과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화살표에 대해서도 이제 검증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1집단의 경록에서 P2, 2집단의 경록에서 P2가 있어요. 그래서 P2끼리 1집단과 2집단을 빼면 경록에서 차이가 D2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D2가 이제 통계적 유의한지 아닌지를 이제 결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중 집단 분석 기법의 여러 유형이 있는데 이 유형을 소개하고 또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우리는 MG의 유형을 이집단 비교할 거냐 아니면 다중 집단 비교를 할 거냐 다집단 비교를 할 거냐 이거를 이제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집단 비교는 조금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 먼저 우리는 이집단 비교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니까요. 이집단 비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집단 비교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파라메트릭 테스트라고 해서 모수적 기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고, 난 파라메트릭 테스트라고 해서 비모수적 접근법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제 스마트 PLS가 기본적으로 비모수적 접근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부트스트랩 MGA를 많이 사용해요. 그리고 순열 MGA도 또 좋은 방법으로 이제 활용될 수가 있다. 근데 모수적 접근법에는 이제 웰치 세터 웨이트 테스트라고 티 테스트라고 해서 웰치 세러 웨이스 티 테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검증을 이제 수행하면 되는데 이거는 결과에 보면 분석 결과를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보고 어느 거를 선택해도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게 뭐지? 이게 많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분석 결과에 다 제시가 되어 있고 우리는 그 중에서 상황에 맞는 결과치를 가지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수적 접근법을 사용하는 것이 뭐 또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왜 사용됐냐면 실행이 용이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모수적 접근법을 사용한 거고 그런데 이제 프로그램이 계속 발전되잖아요. 그래서 PLS SM이 나오면서 모수적 접근법도 좋겠지만 비모수적 접근법으로서 부트스트랩 MJ나 순열 MJ를 사용하는 것이 또 좋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단 1이 있고 집단 2가 있어요. 근데 표본수가 2배 이상 차이 난다. 집단 2대 그룹 2대 샘플 수가 60개인데 만약에 그룹 2에 샘플 사이즈가 30개다. 그러면은 이 지원이 샘플 수가 두 배로 높잖아요. 두 배로 크잖아요. 그러면은 이때는 순열 검증을 이제 2배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순열 검증을 선택하고 물론 또 이것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대안적으로 또 모수적 접근법을 이용해도 되고 또 부트스텝 사용해도 돼요. 그래서 크게 염려하지 마시고 큰 차이가 나면 순열 검증하시고요. 아니면 이제 부트스트랩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두 집단 간의 이제 등분산을 보게 되는데 분산이 같은지를 보게 되는데 같으면 모수적 통계 기법을 적용하는 거고요. 분산이 다르면 이분산이 되잖아요. 다르면 웰치 세터 웨이스 티 테스트를 이제 이때는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모수적 접근법은 정규분포 과정을 하고 비모수적 정규분포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PLSSM은 개념적인 관점에서 볼 때 비모수적 성격을 이제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때 PLSM에서는 가능하면 이제 비모수적 접근법 두 가지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합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부트스트랩 MG를 시행하면은 이제 단측 검증, 양측 검증 하는데 보통은 양측 검증을 해야 되는데 단측 검증이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어느 집단이 더 영향력이 크다, 작다로 가설을 설정했다면 단측 검증을 해야 되는데 분석 결과에서 P-밸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1-P 값을 하면은 이제 그 P-밸류를 그 계산된 P-밸류를 가지고 우리가 가설 채택 여부를 또 결정하면 돼요. 그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오른쪽에 지금 뭐가 나왔냐면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다집단 비교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옴니버스 테스트라고 하는데
이 다집단 비교 OTG 방법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한국말로는 이제 집단 차이의 총체적 검증 방법이다. 이렇게 OTG를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거는 뭐냐면 한 번에 다 이제 비교를 하면 좋겠지만 프로그램이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우리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집단이 1, 집단 2, 집단 3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 세 번 분석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한 번 분석, 이렇게 한 번 분석, 이렇게 한 번 분석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G1과 G2를 한번 이렇게 비교해서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G2와 비교해서 G3를 한번 분석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G1과 G3를 이렇게 비교 분석하는 거예요. 세 번 분석을 한다는 얘기죠. 다중집단 분석을 하는데 1번, 2번 이렇게 세 번을 분석해가지고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분석 결과를 이제 제시하는 이런 형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OTG라고 한다. 이거를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제 20강 PLS SEM 다중 집단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